안녕, 이재식 국어원 친구들. 오늘 만나볼 작품은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작품이야. 정지용 시인을 들어봤겠지? 아마 천재노 출판사의 교과서를 사용한 친구들은 1학기에 백석의 고향이라는 작품과 동일한 제목, 하지만 다른 정서를 그리고 있는 이 고향이라는 작품을 만나본 적이 있을 거야. 고향에 돌아도 그리던 고향이 아니러뇨. 고향에 돌아오기는 했으나 예전과는 달라진 고향에 대한 상실감이나 허탈감을 노래한 시였거든. 그런데 이 시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이 다양한 감각적인 이미지 그리고 자연적 대상물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입,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쓸쓸한 마음을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이었어. 이 작품에서도 이런 정지용 시인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자식을 잃은 아비의 비통한 감정을 다양한 비유 그리고 다양한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절제해서 그려내고 있어.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슬픈 일이 뭘까? 아마 아직은 어리니까 슬픔의 감정을 다양하게 경험하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가족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심정일지 상상할 수는 있지. 이 작품에서 화자의 아버지는 자식이 먼저 죽어버렸어. 그래서 어린 나이에 죽은 자식을 만나기 위해서 유리창 앞에 서 있어.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을 살펴볼게. 이 시는 총 10행으로 되어 있고, 일단 내용상 기, 승, 전, 결을 나누는데 기에 해당하는 부분 1행에서 3행, 승은 4행에서 6행, 전은 7행에서 8행, 결은 9행에서 10행, 이렇게 나누어서 내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 자, 우선 기에 해당하는 시에서 첫 행을 보니까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라고 했어. 아마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린거린다, 파다거린다, 베낀다 또는 난로 같구나, 이번에 선생님 왜 이렇게 오타가 많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거는 오타는 아니고 그 당시의 어떤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넣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는 조금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문제지에서는 시가 다양한 현대어로 번역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요게 오타는 아니다라는 거 잠깐 체크하고 넘어갈게. 다시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차고 슬픈 것은 무엇일까? 자, 뒤에서 보니까 여럿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오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라고 했어. 자, 그래서 여럿이 라고 하는 것은 힘없이라는 거거든. 힘없이 붙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유리창에 입김을 불고 있는 거야. 입김을 부니까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리는데 이것이 길들은 양, 그러니까 우리가 길들인다라는 거 있잖아. 길들인 것처럼, 양은 직유야, 뭐뭐 하는 것처럼 이 어린거리는 것이 입김으로 남겨진 그 흔적이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라고 했어. 언 날개는 새가 가지는 날개잖아. 그러니까 입김이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마치 새가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어. 자, 여기까지가 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유리는 화자가 안에서 밖을 보고 있는 매개체야. 그리고 죽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건데 여기서 선생님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 화자가 있는 공간은 현재 집 안이야. 집 안에서 유리창을 통해서 밖을 보고 있는 거고 밖은 지금 캄캄한 별이 떠 있는 밤이야. 자,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이 유리창은 막혀 있어. 그러니까 안과 밖을 단절한다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이 유리창은 투명하기 때문에 바깥을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단절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는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중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화자가 있는 공간은 삶의 공간, 이승의 공간이고 밖은 유리창을 통해서 내다보는 공간으로 죽은 아이가 있는 공간, 여기는 저승이자 죽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야. 자, 그러니까 화자는 유리를 통해서 지금 죽은 아이를 만나고 있는데 이 죽은 아이의 모습, 형상이
유리창에 입김을 불었을 때 그것이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승으로 넘어가 볼게.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베낀다 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화자가 입김을 불어도 입김 자국이 사라지면 아이의 어떤 영상도 마치 언 날개를 파다거리는 새처럼 날아가 버리고 무엇만 있어? 새까만 밤만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있대. 아이가 보고 싶어서 입김을 불어도 사라지면 새까만 밤이 보일 뿐이야. 입김이 사라지고 나면 컴컴한 밤의 어둠만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는 파도로 형상화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유리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이를 볼 수 있는 죽은 아이를 투영시켜 주지만 또 그 입김이 사라지면은 바깥과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이중성을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는 파도로 형상화하고 있는 거지.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베낀다 라고 하고 있어. 자, 그래서 화자는 어둠 저편에 보이는 별을 통해서 죽은 아이를 연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래서 물 먹은 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식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화자가 지금 눈물 고인 눈으로 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물 먹은 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여기에서 보석처럼 베낀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은 자식을 상징하는 이 별이 마치 보석처럼, 그러니까 보석의 원관용 별이겠지, 박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화자의 눈물 젖은 눈에 비치는 별이고 이 죽은 아이는 마치 반짝반짝 빛나는 소중한 별의 비유가 되고 있어. 자, 이렇게 화자가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또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무엇 때문이야? 죽은 아이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야. 화자는 이처럼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외로운 황홀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역설적인 표현이야. 여기서 외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죽은 자식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외롭다라고 하는 거고, 황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고 또 밤에 홀로 유리를 닦으면서 자식과 만나고 죽은 자식의 환영을 잠시라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를 닦으면서 보는 행위는 외롭고 황홀한 심사위원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그 슬픔이 드러나고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유리창은 안과 밖을 가로막는 단절의 의미와 함께 아이의 영상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매개체가 된다? 바로 만남의 매개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밤에 유리창을 닦는 이유는 바로 죽은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지.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결을 살펴볼게.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라고 했어. 자, 여기에서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아이가 왜 죽었는지, 죽은 자식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바로 폐혈관이 찢어졌으니까 폐질환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산새가 나뭇가지에 잠시 머물렀다 날아가는 것처럼 자신의 곁에 잠시만 살다간 이런 어린 자식의 죽음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동안 시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감정을 굉장히 절제를 하고 있는데 이 결에 해당하는 마지막 내용의 마지막 행에서 라고 하는 영탄법, 그리고 날러갔구나 라고 하는 영탄적 어미, 종결 어미를 통해 지금까지 절제했던 감정을 드러내면서 죽은 아이에 대한 슬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어. 자, 여기까지 우리 시의 내용을 살펴보았으니까 이제부터 시적 화자 상황 태도 그리고 주제와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게. 자, 화자는 여기에서 자식을 잃은 아버지라고 볼 수 있고, 상황은 현재 밤에 유리창을 닦으면서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어. 자, 화자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보면 슬픔과 그리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시의 주제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야. 자, 여기에서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선명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 이 시의 주제가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지만 사실 죽은 아이를 직접 표현한 시는 하나도 없었어. 모두 언 날개, 물먹은 별, 산새와 같은 감각적인 사물로서 죽은 아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야. 자, 그래서 죽은 아이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심상들을 통해서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 자, 특징의 두 번째를 보니까 화자의 감정을 절제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어. 시의 마지막 부분 전까지 감정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절제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두 번째 특징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역설적 표현이야. 자,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시의 제목 자체인 유리창부터가 사실은 역설적인 의미로 만남과 단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이를 잃은 부모의 그리움을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으로 효과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우리 유리창이라고 하는 정지용의 작품을 살펴보았어. 자, 그래서 내용 정리 꼼꼼하게 잘해서 주말에 보도록 합시다.